자, 206페이지에 나오는 고향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본문 보시게 되면요. 앞부분 줄거리예요.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조선, 중국, 일본 3국의 옷을 섞어 입은 듯한 기이한 옷차림의 그를 보며 거부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낀다. 그는 나에게 일자리를 알아보러 무작정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건다. 처음에는 얘가 누구한테 말 거냐면요. 이 좌석 배치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네 사람이 한 명이 일본인이에요. 한 명이 중국인이고 한 명이 나예요. 조선 사람.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일본인한테 말을 걸다가 일본인이 대꾸가 없으니까 중국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중국인도 좀 투명스럽게 반응하니까 눈치를 보다가 이제 나한테 말을 건 거예요. 좀 그 서울에다 일거리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제가 그런 쪽 일을 하진 않아서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럼 뭐 서울에 그 공동 숙소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공동 숙소가 뭐냐면 좀 싼 숙소. 그러니까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그런 숙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이제 그 개그맨들 4명이서 나와 4명? 5명? 4명? 하여튼 걔네가 나와 5명이다. 그 김대희랑 김준호랑 홍인규랑 유세윤이랑 장동민이랑 알 것 같아요. 독박 투어 해가지고 지들끼리 간 거. 그래가지고 어제도 봤는데 재밌더라고. 역시 개그맨들이라서 달라. 뼈그맨들이라서.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간 그 독박 투어에서 첫날 걔네가 숙박한 곳이 숙박을 잘못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공동 숙소 비슷한 걸 빌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사다리 달려 있고 여기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 쏙 들어가가지고 자는 거야. 캡슐 방처럼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세면대도 공동으로 쓰는 거. 하룻밤에 7,500원이에요. 하룻밤에 7,500원. 그러니까 진짜 정말 잠만 자고 나오는 곳이야. 잠만 자고 나오는. 근데 이제 그런 곳을 물어본 거야. 돈이 적게 드니까. 혹시 그런 숙소도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제가 그런 쪽 일은 잘 몰라서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근데 무슨 일로 서울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지에 그 일거리가 있나 좀 궁금해서 한번 올라가려고 해.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야. 옛날. 자,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랑 뇌딴 동리였다. 한 백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백호라고 하면 100개의 집이에요. 100개의 집. 100개의 집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삭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여기서부터 가로동자,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 동양척식회사는요, 거기도 나와있죠. 일제가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따라한 거냐면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따라한 겁니다. 되나요? 그리고 이제 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도 얘기해요. 동척. 되나요? 이거 다른 작품들에서도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직접으로 회사의 소장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동양척식 주식회사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실작인, 실제 농사 짓는 소작인을 실작인이라고 얘기해요. 실작인에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엔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수탈당하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3알이면 30%죠. 됐나요? 그러면 1억어치를 생산을 했으면 얼마어치만 내가 가져가는 거야? 3천만 원이죠. 됐나요?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한 250? 요 정도 돈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굉장히 빠듯했겠죠. 왜? 250이면요 4인 가족 정도 된다 그러면 몇인 가족이에요? 4인 가족이. 4인 가족 생활비가 요새 물가랑 뭐랑 다 따지면 300에서 350 정도 들어야 한다네. 그런데 250 가지고는 그러면 계속 뭐만 지고 있다는 얘기야? 빚만 지고 있다는 얘기야. 됐나? 자, 계속 보시면요. 글키고 보니 실장인 소리는 소출의 3할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부라듯, 이게 뭔 소리야? 늘 항상 뭐 이런 뜻이에요. 중이 연부라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짐을 머리에 이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제의 착취와 어가 됐나요? 이것 때문에 농촌 공동체가 와해돼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되나요? 자,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에 그의 나이는 실상, 여기 줄거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나의 생각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강도로 이사를 갔었다. 서강도로 이사를 갔었다. 여기 줄거고요. 이게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이유에 중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든 신신하랴. 19살밖에 안 된 그가 호르머니를 모시고 아그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중 4년이 못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누구도 죽었을까요?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시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거기서부터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여기까지 5줄 묶어주세요. 5줄 묶어주시면 여기서 사건의 요약적 제시가 드러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유 그래 그러면 그 동네에서 계속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제 얘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쌀죽 한 그릇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셨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유 참 안타깝군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 기차를 타고 올라갈 때 친구들이 이 예전 기차는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지금이랑은 뭐 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데도 4-5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이제 한잔 하라고 그 정종 한 병을 줬던 거야. 맑은 청주를. 그래가지고 얘가 그거를 뻥 하고 따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위로하겠다고 거기 컵 같은 게 놓여 있었거든 예전에는. 그래서 그 컵을 해가지고 이렇게 콸콸콸 따라서 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술을 받아 마시고 그래서 한 2-3잔을 딱 마셔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계속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되게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 땅에 있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저기 유리전전해서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는 중국에서 돈 준다는 데는 다 쫓아다녀요. 그래서는 공장지대랑 이런 곳에 가는데 근데 공장지대나 이런 데를 가면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을 시키거든요. 육체노동. 근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글로 가는 게 맞겠잖아.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가서 일을 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준다더라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지. 그래서는 얘가 중국 생활을 접고 일본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말이 늘게 된 거야. 근데 혼자서 생활하는 남자가요, 돈을 아무리 잘 벌면 뭐해? 그만큼 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써버리죠. 다 써버리고 모이는 돈이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저는 본인이 만약에 돈을 버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관리를 부탁드리는 게 그게 돈 모이는 데는 최고예요. 어차피 취업해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 거잖아. 그게 돈 아끼는 길이에요. 왜 생활비가 안 들어? 생활비가. 맞잖아. 만약에 자취해요. 자취해서 밖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살면요. 일단은 임대료 들어갈 거 아니야. 임대료 못해도 한 달에 한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갈 거고.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거기다 식비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쓸데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엄마 아빠 집에서 살면 가스비 안 내, 물값 안 내, 아무것도 안 해요. 부모님이 알아서 내시지. 그리고 이제 뭐야, 이제 임대료 같은 것도 필요 없지. 엄마 아빠가 뭐 매 달마다 돈 내시죠 고객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맞잖아. 그 돈이 아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혼자 사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정말 막 씁니다. 정말 막 써요.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일본 가서 돈을 잘 준다고 해서 일을 하는데 돈은 안 모이고 다 써버린 거지. 그러다가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진 거야. 그래서는 얘가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됐나요? 그 부분부터예요. 그 부분부터. 그래서 그래 그럼 고향이 어떻게 되셨나요? 뭐 이러면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주 패동이 되었던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없어졌어요. 그렇구만. 무너지다만 다만 질비하게 남았더만.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 기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만.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구경했는겨.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소리는 높아졌다. 썩은 넘어진 습관에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겨. 100여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겨.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그래서 두 줄 묶어주세요. 그가 말한 부분 여기 후까지 해서 두 줄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이 제시가 되고, 이걸 통해서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꿀꺽 들이키고, 술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고요. 술은요 그래서 이게 위로 수다니면서 공감의 매개체예요. 가슴이 드지더만 가슴이 드자 하자마자 굵어진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조선의 얼굴 요거 네모치고, 그래서 주권을 상실한 조선의 모습과 비참해진 조선인의 모습, 요거 제시된 거고요.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났으니까 이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나의 역할이 나오는데, 나는요 이야기
전개를 유도하는 존재다. 계속 보시면요. 하나 만났구만.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이구만.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만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 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만.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뭔가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구만. 약혼녀예요.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마음에 들게 생각하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여기서부터 가는 자,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다 놔주시고. 유곽이 뭐예요? 기생집. 얘는 기생집. 어떻게 아빠는 가난했기 때문에 딸을 매매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요. 가족들이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판 건데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같이 있으면 다 같이 굶어 죽게 됐잖아. 그럼 얘를 팔아서 돈을 조금 마련을 해서 그 돈 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 이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얘를 유곽에다 갖다 팔면요. 최소한 얘는 유곽에서 사람들 먹다 남긴 음식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언젠간 만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여자를 못 만나고 있다가 이번에 고향에 갔다가 만난 거야.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둘이 서로를 못 알아봐요. 왜? 얼굴이 너무 둘 다 사가버린 거야.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이 여자도 지금 11년 전에 유곽에 팔려간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30살 정도 됐는데 얼굴이 11년 동안을 일을 했기 때문에 팍 사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보고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알아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같이 둘이서 술집으로 갑니다. 그래서는 아무 말 없이 둘이서 정종을 나눠서 마셔요. 몇 병 시켜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는 나온 거야. 나와서는 이제 고향에 더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던 거야. 일거리가 많으니까. 됐어? 그러다가 이제 나를 만난 거야. 됐니? 자, 그러면서요.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는겨? 207페이지입니다.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여기서부터 가롱자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공감과 연민을 하는 거죠. 공감, 연민.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한두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 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노래 요거 네모치고 이게 신민요예요. 신민요. 뉴민요란 뜻이에요. 자, 근데 얘는요, 첫 번째로 어떤 기능 하냐면, 비극적 현실 풍자한다. 두 번째로, 시대상을요, 집약적으로 제시해요. 압축해서. 되나요? 그래서 벼섬이나 나는 전토는, 즉 비옥한 토지는 신장로가 되고요. 신장로가 되고요. 요거 줄거고요.
일제의 농토 강탈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누구냐 하면 진보 지식인이에요. 젊은 지식인들은 감옥소로 가고요. 여기 줄고. 그러니까 지식인을 탄압했다는 얘기예요. 담배 때나 떠는 노인,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보수 지식인들을 얘기합니다. 공동묘지 가고요. 여기 줄고요. 이게 뭐예요? 부재한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여기 줄고요. 조선 여인의 비극적 삶을 읽어줄 수 있는. 누가 이런 곳을 가고 싶겠냐고. 근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아, 목이 왜 이렇게 칼칼하냐. 히터 때문에 그런가. 나가 처음에는 그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너무 나대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됐다. 근데 그러다가 얘가 말을 걸었던 거지. 그래서 다시 나가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이제 자기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집은 원래는 먹고 살만한 집이었다. 과거 근데 누가? 일제가 못살게 수탈했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못 버티고는 9년 전에 간도로 넘어간 거야. 근데 얘네 집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았어. 궁핍해. 집주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땅도 없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2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4년을 지냈는데 어머니도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연민하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술을 먹이면서 위로했고,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한다? 방랑길에 나섰다. 그래서 중국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근데 돈은 안 모이고, 그래서 결국은 귀향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귀향했는데 마을이 이미 쑥대밭이 돼 있었다고 그랬죠. 그지? 그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 한 명 만났다. 누구였다? 그렇지.
이유, 집이 있었는데 얘는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11년 전에 누구를? 본인의 딸을 약혼녀를 유곽에 갖다 팔아버리고요. 그렇게 이 여자는 몇 년을 술을 따르면서 지낸다? 10년을. 그러다가 1년 전에 머리도 다 빠지고 쪼글쪼글해지고 그러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유곽에서 얘를 풀어줬던 거야. 시체 치를까봐. 그래서 귀향했는데 귀향하고 나서 얘가 지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술 따르는 거랑 일본어 하는 거밖에 없는데 술은 더 이상 따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정부가 된 거야. 일본어는 할 줄 아니까. 그랬다가 얘네끼리 만나게 돼. 서로 술을 나눠 마시고 헤어지게 되고 그는 어디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경성역에 이제 기차가 도착할 때쯤에서 술이 만취가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났다. 됐나요? 작품 개관 부분 안 했네? 작품 개관 하자. 자, 그래서 관례상으로 단편소설, 액자소설입니다. 단편소설, 액자소설 줄것이고요. 성격은 현실, 폭로적, 회상적 요것도 줄거고요. 외부 이야기, 외부 동그라미 치고 1인칭 관찰자 요거 줄거고요. 내부 동그라미 치고 전지적 작가 요것도 줄거고요. 시간적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줄거고요. 주제 보시게 되면 일제강점기 한민족에 여기 줄거자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비참한 현실 고발 여기 줄거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요. 대화를 통해 대화 줄거고요. 글의 내용을 내용 줄거고요. 효과적으로 전개한다. 전개 줄거고요. 인물의 외양묘사와 여기 줄거자 외양묘사와 사투리를 통해 인물의 처지 여기까지 줄거고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에서 나와있는데 그라고 하는 네모 치시고요. 농토를 잃고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인물이다. 농토를 잃고 유랑 요거 줄거고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인다. 우리 민족의 현실을 집약 요거 줄거고요. 나 줄거고요. 기차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선의 현실을 재인식하고 조선의 현실을 재인식 줄거고요. 그리고 그와 심리적 일체감, 심리적 일체감 요것도 줄거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 나와 그가 서울행 기차에서 나누는 외부 이야기 속에 그가 털어놓는 내부 이야기를 담은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 요거 줄거고요. 고통스러웠던 그의 과거를 여기 주고자 그의 과거를 압축적으로 묘사해 여기까지 주고요. 하여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여기 주고자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의 현실을 형상화 여기까지 주고요. 그가 사용하는 사투리는 사투리 여기 주고요. 자, 사투리는 그의 고단한 인생 역정을 표현하는데 인생 역정 요거 주고요. 효과적이며 그의 신분이나 여기 주고자 신분이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수단 여기까지 주고요. 사회민주의 역할에서 나와있는데요. 민중들의 비참한 삶 요거 주고요. 이것을 드러내려는 작품의 비참한 삶을 드러내려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지벽적으로 제시했다. 주제의식 집약 요것도 주고요.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여기 주고자 민족이 겪은 순환과 고통을 풍자 여기까지 주고요. 적으로 보여주며 작품의 현실감을 높였다. 작품의 현실감을 높이면 요거 주고요. 자, 그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 거부감, 동정심, 동질감 각각 줄거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앞으로 넘어가죠.
초본 갑시다. 170.